네, 이번 시간에는 수월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무토 당권, 9월 수월은 무토가 당권을 했다. 불가 전용병, 병화를 쓰는 것은 옳지가 않다. 왜 병화를 쓰는 게 옳지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신강한 사주에는 신강을 더욱 부추기는 인수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강하기 때문에 수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강하다. 토가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강하게 해주는 병화는 불가하다.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간 간목, 간목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소토를 해야 된다. 토를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를 파헤쳐야 된다. 땅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래야 수확물이 있겠죠. 차치개수라. 그 다음으로는 개수를 쓴다. 각기화합, 화합됨을 좋아하지 않는데 경금, 선용개수, 금을 보게 되면 이제 식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식상으로 빠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개수를 쓴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식상생재 구조가 돼서 금수를 쓸 수 있다. 후치병화, 그 다음에 병화를 쓴다. 배합지간, 청간과 지지가 이제 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방성, 유생지토라.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토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발운정. 그래서 운이 맞아떨어질 때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혹, 무병유계라. 그래서 만약에 수월무토에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을 경우에는 불견갑투자. 이럴 경우 간목이 투관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의금소부라. 의금소부. 그러니까 의식주를 얘기하는 건데 의금은요. 옥기금자인데 작은 부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목이 투관되어 있지 않고 무토의 개수만 있다? 그냥 작은 부자다. 이게 재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재성이 천간에 떠 있게 되면 일단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을 잘 유지시켜서 돈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다가 다 없어야 소위 사업 실패나 이런 걸로 다 돈을 탕진할 사주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무개병, 개수도 없고 병화도 없고 육합자, 간목만 있게 되면 의식이라. 그래서 간목만 있게 되면 의식만 있다. 약 개갑전무, 개수와 간목도 전무하다면 수유병화, 비록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역속평상이라.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혹이승도, 이런 사주를 승도의 명이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혹지성수국, 지지가 이제 수국을 이루는 경우, 신자삼합을 이루든가 신진수국을 이루는 경우에는 임계투관, 임수와 개수가 투관되면 용무지류라고 그러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무토가 가급적이면 수월의 무토니까 일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간 위에 무토가 있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물론 사주는 장단점이지만 일간이 무토만 있게 되면 이제는 이런 사주를 뭐라고 하냐? 자수성가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의 노력으로 이제 그 물기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쪽에 무토가 있게 되면 그 글자가 나를 도와주는 비겁이 되기 때문에 인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근데 그 인덕이 계속 생기는 인덕이 아닙니다. 운에서 비겁이 올 경우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것도 천간지지 글자의 조합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 투반 주부, 유비, 비겁이 떠서, 여기 써있네요. 유비투, 그러니까 비견겁이 떠 있는 거죠. 떠 있게 되면 물기를 잡습니다. 반주부라, 이럴 경우 도리어 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무토일간의 재성이 수니까 수가 많으면 돈이 많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 물기를 잡아야 된다. 반드시 물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자죠. 제가 기억이 옛날 고 정몽원 회장님이신 현대그룹 그분 사주도 얼핏 기억은 나는데 무토일간이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 보면 이제 부모덕이 참 좋구나라고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화국, 이제 지지가 화국이 되고 명토조, 토조가 되죠. 토조. 토가 아주 조해해진다, 물기가 없다. 불발, 평생 운이 불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조사주가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있는데, 무어, 예전에 이제 부산 박도사 명절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무토가 조열하다, 물기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열한 토조가 되는데, 이 토조가 되면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 욕심 무진장 많아요. 무슨 욕심일까요? 당연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운에서는 잠시 취할지 몰라도 이렇게 화국이 되면 결국에는 화는 뭐냐면 이게 불바다입니다. 화산, 지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화국이 썩 좋지는 않은데 특금수 양투, 금수가 양쪽에 투관되어 있게 되면 차인청고라. 이런 사람들은 참 고결하고 청고하다. 뭐 뇌물 같은 걸 모르고 산다. 약가부기. 가히 부기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조금 가다라는 것이지 뭐 많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수, 무렵게 되면 일생 공고라. 일생이 공고하다. 뭐 되는 게 없다. 처자동전이요. 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수를 갖다 용신을 쓰게 되면 수가 자식이 되고 이제 금이 처가 되겠죠. 뭐 그런 이치란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예제를 두 개를 가져온 사주인데요. 이 사주 일단 그릇을 좀 볼까요? 보면은 술월은 무토로서 토가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소토를 해야 됩니다. 소토, 토를 파헤쳐야 되죠. 파헤치려면 목이 있어야 되는데 월에 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간 기토와 합을 이루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 간목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기토, 논밭에서 자라는 상추, 뭐 보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간목처럼 보이지만 격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그 관리로 갔다고 하는 사주인데 관리를 갔다. 뭐 그거는 옛날 책에는 다 관리 형태의 사주밖에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한번 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되게 좀 음흉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술은 좋아하다라고 있죠. 토가 좋아하다. 병화가 떴으니까 좋아하고 이게 갈증이 납니다. 그럼 사람은 물을 찾게 돼 있는데 조금 그렇죠. 물이 지장간에 지금 있어야지고 조금 이성난이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간목이 떠 있으나 이 경우에는 타고난 원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고난 원국. 물론 이제 대운에서 틀려지는데 원국에서 이 사람은 크게 학문을 이룬다거나 기상이 높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갑목과 기토가 풀릴 경우, 합이 풀릴 때 이제 살아나겠죠. 근데 운이 다행히 남자 사주네요. 그러면 운이 안 오는 사주인데 운이 올 수가 없겠죠. 평범한 관리입니다. 이 사주는 그냥 해도 9급 공무원 정도다. 요새는 9급도 어렵지만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진토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수월해.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무토의 병화를 시에서 보게 되면 노년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사주지만 큰 그릇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사주. 만약에 이런 사주가 철학원에 와가지고 제가 장사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절대 이 팔자 자체가 장사 팔자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는 제가 이제 옛날에 상담했던 분의 사주신데 좀 난감하죠. 이렇게 사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뭐 돈 없고 여자도 없고 그죠? 여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인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돈복도 없고 여자복도 없다. 오술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거 불바다입니다. 불바다면 물이 다 증발돼 버리니까 돈을 논할 수가 없죠 이 사주가. 남자니까 무술 기에 경자로 가는데 경자도 문제가 생기고 신축도 문제가 생기고 이민은 더 문제 생기고 계묘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딱 보면 무술 대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기에 경자 신축이죠. 대운이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은 좀 나을 수 있으나 역시 문제가 있다. 이거 평생 불발사주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여튼 사업이든 뭐든 벌립니다. 무지하게 많이 벌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벌려서 돈을 다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현실과 사주 해석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은 전문 지식 같은 걸 해서 위험 부담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뭐 공인중개사 같은 거는 크게 뭐 리스크가 없죠. 옷가게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수 있는데 작은 규모로 해야 되고 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천간에 아무리 뭐 수월의 병화도 크게 쓸모도 없고요. 토가 강한데 이 사주가 금이 깨져 있는 사주예요. 그 신금이 있으나 있다고 해서 글자를 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도 쓸 수가 없다. 식상생재가 안 된다. 그래서 평생 좀 불발된 사주에 속한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성향을 한번 볼까요? 무토의 명예는 무엇인가? 무토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병화가 인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가지고 이 첩첩산중을 비춥니다. 첩첩산에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천간에 목이 없죠? 목이 없으니까 나무를 안 키우는 겁니다, 이 사주가 지금. 그리고 이 사주는 키울 수 있는 또 구조도 아니죠.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목이 없게 되면 꼭 목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 목이 없으니까 사람이 또 자제력도 없고 일은 잘 벌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또 직장 다니겠느냐? 직장 생활도 이거 못 다니는 사주거든요, 원래. 또 고집은 이게 또 술토가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존심을 또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상담할 때 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이 이런 사주를 들고 오게 되면 들고 올 수 있죠. 뭐 열 몇 살 때 아주 상담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런 사주들은 기계 같은 걸 전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 제가 봤을 때는 기계 같은 걸 전공한다면 이 왕한 불기운을 다 잡아낼 수 있다. 이 신금 하나에 의지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신금이라는 글자가 일간과 떨어져 있거나 운에서 힘이 약하면 마음이 또 안 갑니다, 이게. 음, 어렸을 때는 조금 공부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업의 길로 가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해석인데요. 이게 이런 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술토가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술토가 술토 술토가 보면 이제 신살로 말하게 되면 뭐 대부분 이제 막 뭐 백호, 뭐 무술, 갑술, 그러니까 임술, 그다음에 뭐 경술 이게 다 뭐 백호, 괴강 여기에 다 포함되죠, 저 술토가. 근데 이제 술토는 물상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 술토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무토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토가 힘이 제일 세죠. 힘이 세다. 힘이 세니까 토가 강하다라는 것은 뭐 일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토가 많다. 사람이 토가 많다, 강하다. 이거 사람이 좀 꽉 막힌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꽉 막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좀 덜하고,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바라려면, 목으로 소토를 해야 됩니다. 목으로 소토. 땅을 파헤쳐야 돼요. 아니면, 지지로는 밭갈이를 해야 되죠. 밭갈이, 쟁기질. 이런 걸 해야 땅이 파헤쳐지고, 땅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목이 자라납니다. 목이 잘 자랐다?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면, 야, 이럴 때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부자사주죠.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술토는 또 하나의 물상으로 높은 산에 암벽이 있고 그 암벽 속에 촛불이 하나 딱 켜져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종교 역학, 사주에도 또 관심이 많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주 공부
사주 공부 같은 거 좀 할 수 있고, 또 혼자 하는 일들, 이렇게 조금 대체적으로 잘 맞아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100%다 하느냐 그렇진 않죠. 타고난 원국이 있어야 되니까 그 원국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토는 뭐 괴강백홀이라서 무슨 뭐 흉살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 상담 받으신 분들이 술의 철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임술일주였죠. 저번에 임진이었네요. 임진일주. 아, 이게 무슨 괴강에 도화살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신살로 사주 통보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임진이라는 게 뭐냐면 임진일주다. 그러면 밑에 관성을 깔고 있죠. 근데 이게 관성도 뭐냐면, 관성은 나를 치는 성분입니다. 나를 치고 있죠. 지금 진토가 토수거든요. 상생상극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밑에서 한 대 얻어맞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얻어맞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성이 유기해야 돼요. 특히 여명은. 그래야 흉하게 해석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일주를 하더라도 임술일주가 있고, 또는 뭐 임진 있는데, 다 같은 토지 않습니까? 같은 토여도 느끼는 게 틀려요, 일간이. 임술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 생활하는 느낌과, 임진일주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남편에 대한 내 마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막 뭐 임진 뭐 백호경항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 뭐 글쎄요, 맞을 때도 있겠지만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술토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술토는 물을 막는다. 물을 막아낼 수 있다. 저 술토 하나가. 그리고 높은 산이다. 높은 산에서는 뭐 벼나 보리가 안 자랍니다. 보리가 안 자라죠. 좀 큰 나무, 사람이 좀 고독하고 스케일이 크고 뭐 이런 등등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주에서 토가 이 무토가 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주에서. 그래야 사람이 그릇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토가 없다? 근데 뭐 기토가 있다? 그러면 좀 사람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안목, 이 세상을 보는 안목, 이런 게 작습니다. 이 기토는.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무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테 주워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은 뭘 거냐, 성향은. 근면 성실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뭔가 꿈과 야망이 있겠는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주의 해석의 폭을 스스로가 넓혀간다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는 좀 되게 되게 좀 그렇다. 무진백호다. 뭐 갑술백호다. 뭐 기요식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진은 뭐 이게 대인가요? 12연성을 하면 무진 대거든요. 12 생육대니까 대네요, 대. 생육대. 갑술은 양. 뭐 기유는 장생지. 뭐 병진은 대네요. 병진도 되네요. 그죠? 장생, 목욕, 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10연속으로 섞어버리면 이 사주가, 이 무토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역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수월의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산에. 이게 왜 쓰러졌냐는 거죠, 이게. 그 시가 있는 이 병화가 왜 태양이 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진로가 여기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학생이면 뭐 선생이나 해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성공을 못 하거든요, 이 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무호가 양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무호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성격이 뭐 불같고 좀 그러느냐? 아닙니다, 절대. 네, 무호 괜찮아요, 성격. 남자답고. 다만 이제 주변 글자에서 이 흉함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임수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지향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데 가 있는 거거든요. 사주 모양이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과 사고가 삐뚤어져 있다. 충고해도 듣겠어, 이 사람? 안 들어요, 이거는. 사주 그냥 보러 와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인데, 자, 이상으로 수월 무토를 살펴봤습니다.